새 역사를 또 쓸까 기대감을 안고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 마감하고 우리 시장 개장 전 프리마켓 시세도 열리기 전에 갑자기 트럼프 말 관세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이 통상 리스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한껏 올랐던 기대감에 대한 균형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진입 기회가 될 텐데요. 그 안에서의 전략들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ETF도 이 통상 리스크 속보가 전해지자 낙폭을 키우면서 1%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 속에 열린 프리마켓 시세인데요. 코스닥 쪽은 약세로 출발, 어제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지수단에서는 오히려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대형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삼성전자 양전하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 이상 올라가며 이 외사 리포트의 TP 상향 조정 움직임에 어제는 전자 위주로 오늘은 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가량 빠지면서 통상 리스크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59만 원까지 갔던 주가 47만 원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잠시 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은 약세 출발, 로봇, 바이오 일제히 하락입니다. 자, 다음 하위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래도 산업재 쪽으로는 비교적 견고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8%의 상승이고요. 조선주단에서도 대체로 한화오션, 한화엔진, HD, 현대중공업까지 모두 다 오름세입니다. 3월에 이제 입찰 제안서 낼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해 원팀으로 꾸려진 가운데 기대감 여전히 반영되고 있고요.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는 이제 정책 불확실성 제거됐고요. 건설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오늘 원전주들 일제히 프리마켓 시세 급등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보겠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CIS 에코프로는 약세로 전환해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말씀드렸던 원전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서 수급이 급속도로 좀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한전산업 오늘 상한가 들어가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5%, BHI도 두 자릿수, 우진이 22% 급등입니다. 한 6만 9천 원에서 6만 원까지 급격한 조정을 받았던 한국전력도 지금 6만 4천 원까지 올라오는 기조가 확인되고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미래에셋 증권이 어제도 애프터마켓 뜨거웠었거든요. 스페이스 X와 관련해 또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모멘텀 안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선방 이어집니다. 자, 시세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그나마 안도해도 될지 먼저 통상 리스크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7시 11분에 속보가 좀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재료가 이제 보도화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 제약, 이 의약품 관세 포함해서 기존에 낮췄던 15%의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지금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였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11월 14일에 지금 관세와 안보 관련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이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내놨었죠. 그리고 비준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논란인데요. 우리 정부 측에서도 입장이 있습니다.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이 팩트시트는 MOU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발의해서 이쪽으로는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정부와 여당에서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그래도 미국과의 약속이기에 비준 대상이다라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비준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MOU를 체결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아마도 지금 트럼프 관세 자체가 포에버 협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비준을 하게 되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 정부 쪽에서 오히려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입장으로 반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빠르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방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바로 만나서 협의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력 강화를 위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통상 리스크가 불거지며 오늘 지수단에서의 조정, 그리고 자동차와 로봇 모멘텀을 안고 12월, 1월에 올라갔던 자동차 부품단에서의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때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은 다시 커진 본업 리스크를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덜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리레이팅이라는 새로운 거대 담론이 열리면서 로봇 모멘텀을 장착하고 달렸던 주인공 바로 현대차입니다. 1월 들어서만 66%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아웃퍼폼한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키 맞추기 하며 달려갔던 게 기아고요. 27% 한 달 동안 올라왔습니다. 글로비스 35%,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오토웨버까지 나란히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 상승률은 글로벌 증시 대비 약했던 레거시 자동차에 대한 리레이팅도 있었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모멘텀에 대한 이 멀티플 상향이었습니다. 같이 올라간 HL, 만도, SL, 서현, 이화까지 모두 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고점이 아닙니다. 일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난주부터 삐그덕거리는 수급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이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2025년 자동차 판매는 일단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9천만 대 정도로 상회한 상황. 그런데 급속도로 성장이기보다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2026년 차 시장 여전히 1%에서 3%가량 성장하는 아주 보수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변수는 관세와 보조금이라는 리포트를 연간 리포트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하방이 다시 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최근 현대차에 대한 증권사 TP는 6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고요. 그 업사이드를 열었던 건 조금 전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에 대한 로봇 모멘텀이었습니다. 당장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이번 주 28일 기아 그리고 29일 2시에는 현대차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률 전망치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4분기 성적표는 거의 다 공개가 되고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치 이 부분에서 지난 11월에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영업이익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흔들릴지 여부 그래서 가이던스 매우 중요하겠고요. 향후 미래 모멘텀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할지도 눈여겨보시죠. 차트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4%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59만 원이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고요. 이 구간이 PER 12배까지 적용이 됐던 구간입니다. 다시 싸지면 기회일지 김경국 차장님은 계속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제시했었거든요. 갑자기 등장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고요. 기아도 낙폭 비슷합니다. 4%가량의 조정 움직임, 모비스도 5%가량 빠지면서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HL 만도라든지 현대차 밸류체인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의 타격도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서 만약 기회로 삼고 계신 분들이라면 역시 대장으로 좁혀가야 할지 다른 밸류체인을 노려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잠시 후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자, 다음은 원전입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 자동차와는 정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는 쪽이 바로 원전인데요. 이 정부 출범 이후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이 원전 정책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규 2기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온 내용인데 사실 장중 표정은 그렇게 밝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애프터마켓 지금 프리마켓 시세 뜨겁습니다. 정규장까지 이어지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자리인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신규 원전 찬성, 11기 전기보내 당겨야 한다, 추진해야 된다라는 데 70%,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고 이기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바꾸기로 한 건데요. AI 확산, 중장기 전력 수요가 너무나 증가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수원에서는 신규 원전 관련한 사업지 공모 착수에 들어가게 되고요. 2030년에 건설 허가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전이라는 프로젝트는 상당히 긴 장기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부지평가 선정 절차를 거쳐 건설 허가는 4년 뒤에 나오게 되고요. SMR은 이 신규 원전 2기보다 조금 빠르게 35년, 신규 원전 2기 준공은 37년에서 38년으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긴 프로젝트
이펙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될 움직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전 관련한 종목들 다시 볼 때 지금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임 없이 답답했던 횡보 장세를 그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주기기 관련해 또 가스터빈 관련해서 테슬라의 수주까지 따낸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씀드린 대로 1월 한 달간 조정을 정말 답답하게 거쳤습니다. 9만 원대에서 답답한 움직임. 그래도 개장 중계 출연자분들께 매번 질문을 던질 때 10만 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뷰는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봐도 될지, 오른 구간에서 진입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 가장 중요하겠고요. 설계 측면에서 한전 기술 지금 보시면 프리마켓 지수에서 가장 강하고, 최근에 사실 많이 달렸던 원전 밸류체인 안에서 중소형과 시공 EPC 쪽으로 굉장히 강했는데요. EPC 현대건설, 증권사, 특히 외사 쪽에서 호평을 내놓은 종목이죠. 그리고 삼성물산, 대우건설 같은 건설주 쪽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첫 삽을 뜨게 된다면 건설주들도 힘 받아갈 수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원전 해체와 더불어 기자재 쪽으로도 최근 분위기 좋았습니다. 우진과 그리고 BHI 이렇게 중소형 쪽으로 종목 선정이 필요할지 차트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5% 가깝게 올라가면서 9만 6천 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정규장 기대감 끌어가고요. 한전기술 18%의 급등 움직임, 한전산업도 볼까요? 한수원과 관련돼서 한전산업이 지금 시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도달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BHI, 우진, 그렇게 중소형주들까지 종목 선별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시티그룹에서 내놓은 시티증권의 SK하이닉스 TP 140만 원 상향 리포트. 어제 삼성전자는 HBM4 가장 먼저 엔비디아로 진입합니다. 이 내용에 1% 올랐고 하이닉스는 좀 소외됐었거든요. 반도체 투톱은 결국은 갈 길이 우상향인가 봅니다. 외사에서 시티 소외되지 말라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어제 이 리포트 소식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업사이드 캐탈리스트, 그러니까 촉매 대상으로 지금 선정이 되면서 관찰하겠다라는 대상으로 하이닉스가 그 리스트에 반영이 됐습니다. 2026년 디램 낸드 가격이 기존에 상향 조정했던 것보다 더 높여 잡아서 26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디램 가격 88% 오를 거라고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더 올라간다. 120%까지 높여 잡았고요. 낸드도 요즘 좋은데 74%였던 기존 전망치를 90% 가격 상승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망치는 100조 미만이 아니라 150조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힘을 더하는 건 최태원 회장의 자신감 넘치는 이 멘트. 슈퍼 모멘텀에서 그 노트에서 SK하이닉스의 시총 지금 200조 원을 작년에 돌파했는데 이제 앞으로 1000조, 2000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엔비디아만큼 10배에 가까운 시총 불리기가 가능한 기업가치 움직임에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선대 회장의 꿈을 이뤘다라는 이야기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상승 움직임 띄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78만 7천 원, 삼성전자가 먼저 뚫어낸 신고가 돌파, 이제 공략해본다면 지금이 기회일지 자리 옮겨서 두 분께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예상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시작 10분 남았네요. 코스피 0.6%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깊진 않아 보이는데 4,919선이네요. 코스닥은 0.15% 약보합권 1,062선. 확실히 지수보다는 코스닥 낙폭이 깊지 않다. 이게 눈에 띕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김경국 차장님께 첫 질문 자동차부터 가볼게요.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가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최근에 12배를 넘어가면서 현대차 이제는 로봇 밸류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본업 리스크 지금 빠집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관세율이 일단 영업이익단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계산을 좀 해보면 현대차 기준으로 관세율이 한 5% 인상될 때마다 영업이익이 대략 한 1조 원 정도씩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15%에서 상호관세율이 25%로 올라가게 된다면 대략 현대차 기준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감익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현대차의 리레이팅이 자동차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로봇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기존에 이제 주도 섹터를 포트에 넣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은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볼 만한 가격대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윗단에서 좀 이익 실현한 분들도 사실은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롱텀하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노이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현대차가 이번에 CES 이후에 다음 모멘텀은 사실은 이제 3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이제 개발자 포럼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현대차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레거시 자동차의 윗단에 있는 특히 이제 도요타 같은 업체들의 PER 정도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거기 이상으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다음 밸류는 사실 이제 주가가 가격적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상황이고 로봇 밸류를 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26년도에 이벤트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활용해서 분할 관점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46만 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오히려 기회로 삼아도 좋다. 탑픽은 계속 현대차이신 걸로.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본장에서 더 이야기 여쭤볼 거고요. 다음은 원전인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신규 원전 2기까지 결정이 나기 전에는 좀 베팅하기 두려워라고 하셨던 분들이 오늘 결정이 나고 나서 따라잡을 기회가 또 없겠는데 라고도 생각하시겠어요. 이정호 팀장님은 줄곧 원전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한전산업 상한가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전 관련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아직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노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내 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대형주에서 이제 소형주 단으로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원전을 짓는데 생각보다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 많이 남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서 만약 상한가를 간다고 본다면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있었던 원전 관련주들이 한 두세 종목들이 상한가까지도 진입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종목들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 시장이 생각보다 약세인 모습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원전 쪽에서 약간 테마주 형식으로 급등하는 모습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종목은 어떻게 픽해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주셨고 우진엔텍, 우리기술 진짜 골고루 모아가세요 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간다면? 우리기술이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도 잘 이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어제 장에서 조금 과도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오늘 장에서 약간 피로도가 느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약간의 대형주 단을 본다라고 본다면 한국전력이 저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닌 10만 원 목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 그리고 또 돌파를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을 높이 보시는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라고 보신다면 우리기술도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괜찮다고요? 네.
변동성이 너무 커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공격적 성향을 갖고 계시고 추세적으로 살아있으면 또 잘 잡아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전성을 보신다면 한국전력, 두빌, 그다음에 중소형주, 우리기술까지 의견 참고해 주세요. 김경국 차장님. 반도체에 대해서 일부 챙기고 이제 현대차 쪽으로 방향성을 미리 잡아주셨었어요. 그런데 반도체 좀 쉬지 않았습니까? 특히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CT가 목표 주가를 너무 시원하게 높였습니다. 지금 다시 볼 때인가요? 네, 일단은 1월 29일 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시에 이제 실적 발표로 네. 예정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20조 원의 영업이익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하이닉스는 아직 어느 정도 이제 컨센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4분기에 가격 인상폭, 특히 이제 레거시 D램 가격을 굉장히 이제 협상력을 높이면서 가격 인상폭을 키워 나갔고요. 그래서 좋은 실적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이제 그에 비해서 대략 한 20% 정도 인상에 그쳤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컨센이 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분기 대비 큐크로는 오히려 1분기에는 하이닉스가 레거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낸드 쪽 얘기하는 건데 낸드 쪽 가격 인상폭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보다 좀 더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수직적 성능 향상만 이루어지다가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9일 날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이닉스가 과연 이제 성과급 지급을 굉장히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들을 좀 달래기 위한 주주화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뭐 ADR 상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 그리고 대규모 주주화하는 정책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 발판을 삼아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타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현재 가격, 그러니까 조정 시마다 사실은 포트에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두 분 다 오늘 반도체 관심주 주셨는데요. 김경국 차장님 일단 이수페타시스예요. 조정 한 24% 받았더라고요. 지금 기회로 보신 이유는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두산전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주사 두산하고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3월에 엔비디아 이제 GPU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xAI가 블랙베리 탑재된 그럭5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호퍼 모델에서 블랙벨로 넘어간 첫 모델이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엔비디아에게는 큰 모멘텀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밑단에 있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10만 원 정도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다시 보자는 포인트네요. 이스페타시스였고요. 이정호 팀장님은 SNS텍 주셨습니다. 여긴 오히려 삼성 쪽 보는 거죠? 네, 삼성 쪽도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 대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가 생각보다 요 근래 이제는 반도체 수급이 잘 못 갔던 부분이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준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소부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온기가 확산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고점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TP는요? 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와, 신고까지만 추가적으로 우상향 움직임 보고 계십니다. SNS텍까지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시장 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